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투자할 만한 배당 ETF가 바로 대표적으로 제피일 겁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엄청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시장이 지금 고점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이 제피를 투자하는 분들, 특히나 공격적인 ETF, 그냥 막연히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아크케이의 ETF를 조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파이가 16% 오를 때 이 아크케이는 66%가 올랐거든요. 적절하게 잘 조합하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연 8% 이상의 배당이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시드가 크면 더 클수록 더 많은 배당으로 인해서 정말 투자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나 배당 쪽에 있어서는요. 아크케이는 변동폭은 매우 커요. 사실 고성장주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고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있는 종목들과 공격적인 종목들을 조합한 이 ETF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제가 보기에 스파이보다 더 재밌는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스파이를 꾸준히 잘 모아오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의 고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크케이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캐시우드라는 사람인데요. 실제 창업 비하인드가 재밌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하우스에서 이 액티브 ETF를 만들겠다 했더니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크인베스트라는 운용사를 창립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꿈을 펼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폭망했다가 최근 들어서 폭등한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그런 걸로도 유명한데, 성과도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해요. 제가 보시면 아크케이와 스파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자체는 15%, 14%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그동안의 시장을 잘 추정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 30% 올랐고요. 얘는 6개월 동안 9% 올랐습니다. 스파이가 16%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때 1년 동안에 66%가 올랐어요. 테슬라가 주력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1년 동안에 66%가 올랐으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아크케이는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에이스 미국 탑7 플러스만큼 폭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500개에 투자하니까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실제로 아크케이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랭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샤프 레이쇼라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위험당 얼마의 수익을 추구하느냐를 데이터로 봤을 때 S&P가 한 위험당 59 정도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샤프 비율은 87이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보수가 좀 높으니까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더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라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나 보수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SPY보다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투자 성향이 아크케이에 몰빵한다, 근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제피나 제피큐 같은 배당주 성향, 특히나 슈드 같은 걸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성장이 늘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드랑 제피를 같이 하는 저조차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멘탈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슈드 제피 조합을 가져가지만 배당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진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ETF에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피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지만 변동폭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리츠랑 좀 비슷한 모습인데, 오르면은 배당이 좀 줄어들고 가격이 좀 올라서 좋지만 빠지면 더 좋아야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싸게 사면은 영원히 여기 산 금액들은 영원히 고배당 아닐 겁니까? 그래서 평균 가격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투자하셔도, 언제 투자하셔도 실제로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위아래로 5% 수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늘어날 때 있었고 줄어들 때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내가 언제 사도 그냥 평균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8%로 환원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더 웃긴 거는 이 폭락했을 때입니다. 가격이 13%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배당이 10%였어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엄청 안 좋을 때 마이너스 3%로 선방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스파이가 19% 빠졌고요. QQQ가 33% 빠졌었거든요. 마이너스 3%였으니까 제피를 무조건 나쁘다, 배당만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디자인된 ETF니까 분명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실 거고, 이런 흐름 자체에서 연간 8%의 배당을 바탕으로 매월 지급되는 그런 형태의 장점은 그 누구도 흉내내기가 어려운 그런 컨셉입니다. 여기서 좀 강화된 것이 시장 상승에 추구하는, 시장 상승을 좀 일정 부분 추종하는 게 441640의 컨셉인 건데, 실제로 방어력 자체에 있어서는 제피가 훨씬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피는 80% 이상을 주식과 ELN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채권화한 거거든요. 주식 연계된 채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커버드 콜의 콜옵션 매도를 실제 상대방과 직접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옵션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컨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보다 변동성을 낮게 추구하고 실제 매월 인컴을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액티브한 컨셉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흉내 내고 싶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JP모건의 대표적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JP 투자해 보시면 신세계일 거예요. 실제 이 스파이와 JP의 어떤 무게 중심을 살펴보면은 SPY가 점점 이 기술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3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IT의 비중을 12% 가져가면서 좀 중요한 그룹에 있는 것들, 헬스케어나 배당을 많이 주는 산업들에 중심을 두면서 이 에쿼티 링크드 노트라는 ELN을 바탕으로 커버드 콜을 함으로써 상승은 좀 추구하지 못해도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130개의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8%로 뭐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요 8% 줄 거고요. 원금은 뭐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고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150만 원 넣으면 또 8% 주고요. 1억 넣으면 또 8% 줍니다. 미국 직투니까 사실 배당 소득세는 종합과세 되겠지만 양도세에 있어서는 뭐 22% 분리과세 되잖아요. 근데 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양도세는 좀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 배당에 대한 세금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가장 많다라고 하지만 1.6%대입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마스터카드나 메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이 상위에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있고요. 에브비 같은 것들,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도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배당 수익률이 8.42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당이 삭감됐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배당이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이 주다가 0.6, 0.5, 0.4 이렇게 주다가 최근에 0.35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커버드 콜의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에 따라서 배당이 좀 감소되고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이 성장하는 슈드가 이렇게 30%씩 배당이 줄어들면은 이거는 큰 이슈거든요. 근데 얘는 액티브한 커버드 콜 형태란 말이에요. 커버드 콜은 뭡니까? 시장이 좋을 때 주식을 늘리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배당주를 늘리고 커버드 콜, 옵션 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오를 때는 배당을 좀 줄이고 시장의 상승을 일부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보다는 배당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린다, 유연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포인트는 SPY보다 변동폭을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1.2%씩 움직이는 게 시그마1의 SPY거든요. 한 30% 이상 변동폭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죠. SPY보다 변동폭이 적으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주식 위주로 액티브하게 좀 움직이고요. 시장이 안 좋아 배당주 위주로 커버드콜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편차가 SPY보다 많이 적다라는 거. 편안하게 운영하실 분들은 제피가 괜찮을 겁니다. 자, 캐시우드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실제 기존의 액티브한 ETF를 운영하려고 했더니 몸담고 있던 ETF 운영사가 거절했다. 그래서 2014년에 15년인가? 실제로 설립을 했습니다. 아크 운영사를요. 아크 인베스트를. 그래서 본격적으로 ETF를 운영하는데 폭망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오르면서 캐시우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들, 캐시우드가 담는 종목들을 매일 공개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수급이 몰리는 때도 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혁신의 아이콘,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실제 지금 시장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EPS가 줄어들고 늘고 있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늘고 있긴 하지만 이 파란색이 주가거든요. EPS가 주식들이 얼마나 한 주당 순이익을 벌어오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순이익보다 주가가 뻥튀기 돼 있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고점에 있다. 주식들이 돈 벌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당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무지성으로 공격적인 ETF를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트럼프 수혜를 받는 것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종목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가를 봤을 때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인데 법인세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을 때 미래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매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크고요. 이런 좀 세금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비용 줄여주고 세금을 좀 줄여주고 R&D, 특히나 연구개발하는 이 미래에 투자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자체가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오랫동안 일정 부분 비용을 처리해줘야 된다라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처리해주겠다, 한꺼번에 비용을 다 떨어주겠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비용은 안 나가는데, 돈은 안 나가는데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좀 남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의 ETF가 바로 이 캐시우드의 아크케이다라고 봅니다. 실제 보면 종목들 자체가요, 테슬라는 개별적으로 투자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TF를 추천하는 것을 ETF로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우리나라 ETF 중에서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쿠 같은 거,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템퍼스 AI도 의료 기술을 AI화 한 거거든요. 실제로 처방까지도 내려줄 수 있고 치료 직전까지 가는 이제 그런 AI로 치료한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고, 쇼피파이도 우리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이 디지털 자산의 합법화 중에서 코인베이스랑 서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마인도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따로 투자할 필요 없이 ETF에서 알아서 투자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도 엔비디아나 뭐 AMD 다 아시겠지만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AMD가 들어가 있는데, 빅테크보다 AMD, 그다음 팔란티어, 아처도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이제 우주로 미사일 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아처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테라다인 들어가 있는 거, 국방이나 AI 관련돼서 R&D 들어가는 것들, 로블록스가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로블록스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크케이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오를 때 못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이 오를 때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런 수혜를 가진 종목을 고점에서 사되 금을 같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배당주를 같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제피를 모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ETF를 좀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컨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뭐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스파이가 지금 현재 한 30배 가까이 되거든요. PER이. 근데 47배니까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PER로 말할 거였으면 미국 주식은 투자할 수가 없죠. 팔란티어는 500배가 넘어간다고 여기 써 있네요.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 배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다음 주에 자녀계좌나 연금계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녀계좌에 적합한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피 안정감, 그리고 아크케이 혁신적인 조합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조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